자, 우리 이번 시간에 그래서 넓이 공부 한번 더 끝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하나의 곡선이 주어지고 X축과의 그 이루어진 넓이를 공부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곡선이 두 개가 주어질 겁니다. 곡선 두 개와 그리고 그 곡선과 어떤 구간에서의 이루어진 넓이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될 건 정말 중요한 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꼭 제대로 그린 다음에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 주시는 게 좋고요. 자, 가장 일반적인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y는 fx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y는 gx는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두 개의 곡선이 있고요. 자, 구간이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a에서부터 b까지. 그러면 구간 a에서부터 b까지와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뭐가 될까요? 이 넓이가 되겠죠. 이 넓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fx 입장에서 넓이를 구하면 어떤 부분이 됩니까? 이 녹색 부분이 되겠죠. 이 녹색. 맞습니까? 양수예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 나타내면 돼요?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 녹색 부분에다가 얼마만큼을 빼주면 되냐면 여러분이 딱 봐도 알겠지만 이만큼을 빼주면 돼요. 이만큼. 이 파란 부분을 빼주면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 파란 부분은 뭐가 될까요? gx도 양수니까 a에서부터 b까지 gx, dx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즉 위에 있는 것에서 아래에 있는 것을 넓이를 이렇게 빼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윗끝과 아래끝이 같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쓰죠? a에서부터 b까지 fx 빼기 gx 한꺼번에 쓸 수 있죠. 그리고 dx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fx가 gx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항상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줘야 되겠죠. gx에서 fx를 빼면 뭐가 나올까요? 음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위에 있는 것에서 아래에 있는 것을 빼줘야 된다. 즉,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줘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문제를 풀 때도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일 때는 그럼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실 텐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y가 있고요. 0이 있고 여기 x축이 있는데 fx가 이렇게 x축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 복잡해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y는 gx인데 선생님 조금 낮춰서 그릴게요. 여러분 조금 해결하기가 힘드니까 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y는 gx는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x는 a가 이만큼이 있고요. 여기에 b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완전 복잡하죠. 그림 한번 보세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넓이를 구해야 되냐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이 빗금친 부분.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fx도 넓이를 구할 수가 없죠. 지금 막 위에 x축 위에도 있고 x축 아래에도 있어요. x축을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이렇게 있으면 말도 안 되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넓이입니다. 넓이기 때문에요. 좋은 게 있어요. 이 곡선들을 단체로 넓이를 구하기 편하게 위로 쫙 올려버리는 거예요. 단체로. 평행이동 시켜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100을 더하든 1000을 더하든 상관없겠죠. 위로 쭉 올려버리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위에 이렇게 나타나겠죠. y는 fx 그리고 y는 gx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x는 a가 있고 여기에 x는 b가 있으면 이 부분의 넓이 볼까요? 그림이 약간 달라 보이긴 하지만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는 어때요? 같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쭉 올릴 거예요. 쭉 올려요. 그래서 x축 위가 될 때까지 올려요. 몰라요. 그래서 더하기 k. 두 개 똑같이 올라가야 되니까 더하기 k를 해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자,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만큼. x축을 기준으로 이만큼. 녹색 넓이 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A에서부터 B까지 fx 플러스 k에다가 dx 하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A에서부터 B까지 얼마만큼의 넓이를 빼주면 돼요? 이만큼의 넓이를 빼주면 돼요. 맞나요? 이만큼의 넓이는 어디에다가 gx 플러스 k의 dx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요. 자, 그러고 봤더니 윗끝과 아래끝이 같고 뺄셈입니다.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한꺼번에 쓸 수 있죠. 써볼까요? fx 플러스 k 빼기 gx 빼기 k에다가 dx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그러고 났더니 k가 사라지죠.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fx 빼기 gx 그리고 dx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어디에서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주면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해버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평행이동 시켜도 나중에 계산하면 뭐가 사라져요? 이 K라는 숫자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래프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 fx가 항상 gx보다 위에 있다라는 보장이 있나요? 없죠. 자, y는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y는 g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구별하기 편하게 선생님이 색깔을 다르게 해볼게요. y는 gx를 노란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아, y는 fx가 노란색이네요. 그리고 y는 gx 녹색으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을 나누겠습니다. 여기를 a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fx와 gx가 만나는 부분이 하나 생깁니다. c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어디가 될까요? 그러면 여기 그리고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이 되죠. 그러고 봤더니 선생님이 항상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위에 있는 것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A에서부터 C까지는요. 노란색이 녹색보다 위에 있죠. 노란색이 뭐예요? fx입니다. 따라서 A에서부터 C까지는 fx에서 gx를 빼줘야 돼요. 그래야 넓이가 나와요. 맞나요? 다음 C에서부터 B까지는 누가 위에 있어요? 녹색. 녹색이 gx죠. 따라서 C에서부터 B는 gx에서 fx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뭐 해줘야 될까요? 더 해줘야 돼요. 그래야 넓이가 나와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A에서부터 C까지는요. fx보다 gx가 크기 때문이에요. 즉 fx-gx가 0보다 크기 때문이죠. C에서부터 B까지는요. fx보다 누가 gx가 크기 때문에 gx에서 fx를 뺐어요. 다시 얘기하면 fx-gx가 0보다 작았었기 때문에 gx에서 fx를 뺀 거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고 이 식을 선생님이 살짝 고쳐볼게요. 앞에 빼기를 앞으로 빼면 fx 빼기 gx로 나타낼 수 있나요? 나타낼 수 있죠. 어디서 봤습니까? 다시 fx 빼기 g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fx 빼기 gx로 나타났어요. fx 빼기 gx가 0보다 작을 때는 fx 빼기 gx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음수가 붙었습니다. 이거 뭐죠? 절대값이죠. 즉 이거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나타내버리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사라지고 이렇게 절대값으로 나타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세요. A에서부터 C까지예요. 그리고 다시 C에서부터 B까지죠. 따라서 이거는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 fx-gx의 d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도 식은 이거예요. 절대값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누가 위에 있는지 누가 아래에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계산할 때는 훨씬 더 편리하고 틀리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배운 내용들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함수 fx, gx가 구간 a, b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이거는 항상 따라다니는 내용이고요. 자, 두 곡선과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는 것은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절대값을 붙여서 fx 빼기 gx a에서부터 b까지로 표현을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큰 것,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줘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항상 위아래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그려주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밑에다가 하나 그려두세요. y는 fx 그리고 y는 gx라고 그려놓으시고요. 표현을 해놓으세요. 여기가 a, 여기가 c, 여기가 b라면 이 넓이 S라는 것은 어떻게 A에서부터 C까지는 fx 빼기 gx에다가 C를 앞으로 에다가 dx 하고 더하기 C에서부터 B까지는 누가 위에 있습니까? gx가 위에 있죠? gx 빼기 fx 해다가 dx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fx, gx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fx 빼기 gx로 옮겨요. 바꿔요. 부호가 바뀌었죠. 그럼 앞을 뭘로? 마이너스로 표현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앞과 뒤에 있는 식이 같아지기 때문에 또 적분하는 게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